뼈 조각 하나라도 찾고 싶었던 마음을 정말 몰랐던 걸까요? 일부 공무원의 안이한 판단, 그리고 장관의 섣부른 판단이 부른 비극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죠. 마침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 참사법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는데요. 세월호 변호사로 불리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유골 발견을 닷새나 숨겼다는 소식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처음에는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라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네. 너무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져서 네. 현장 관계자들에게 유골 발견을 알리지 말라고 지시한 그 김현태 세월호 후속대책 추진단 부단장, 이 개인의 결정이었다고 보세요? 혹시 윗선의 지시도 있었을 거라고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 단장하고는 이야기가 된 것으로 지금까지는 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얘기가 됐죠. 네. 그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도 지금 책임에서 자유롭진 않습니다. 그 뒤늦게 은폐 사실을 보고받고 공개를 지시했는데 이걸 끝까지 챙기지 않았거든요. 김 장관은 책임질 건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야당의 요구대로 사퇴까지도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관계를 보면은 보고를 받고 네. 바로 이제 적절한 조치를 진행하라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죠. 그리고 네네. 이렇게 이제 발견된 사실을 은폐하거나 한 상황 자체를 지시했다거나 네. 개입했다거나 한 것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이 상황만 가지고 사퇴를 얘기하는 것은 조금 좀 과하다는 느낌이고요. 네. 반면에 이러한 상황을 계기로 해수부에 여전히 남아있는 박근혜 전 정부 시절 구태 이런 것들을 좀 걷어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네. 그 말씀해 주신 대로 유골 발견을 숨긴 이 해수부 관계자들, 하필 유족들이 세월호 적폐 세력으로 지목했던 분들입니다. 네. 새 정부 출범 후에 인적 개편이 없었던 점 어떻게 보십니까? 아시겠지만 2급 이하의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해서 신분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신분을 없앤다든지 이렇게 하려면은 당연히 법적인 어떤 또 여러 가지 요건들이 갖춰지고 또 절차에 따라야 되는 건데 네. 그렇게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것이고 또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대통령이 바뀌고 장관이 바뀌었지만 바뀐 게 없다거나 네.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그대로인 것 같다라는 비판을 좀 많이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과정에는 당연히 지켜야 될 법도 여러 가지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까지 이제 다 되는 것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 네. 그래도 장관한테는 인사권이 있으니까 조금 더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이제 그 미수습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김영춘 장관하고 전에 얘기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러세요? 예, 김영춘 장관의 설명은 미수습자분들의 수습이 가장 시급하고 우선이기 때문에 네. 이 관련된 그 업무를 잘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기존에 해왔던 사람들을 함부로 교체하기가 좀 난감하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이제 그런 어떤 난감하고 편승한 네. 공무원들의 안이한 어떤 행정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지금 이낙연 총리, 김영춘 장관이 공식 사과를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한다는 말도 나옵니다. 대통령 사과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그 상황이 좀 진행되는 것을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봤을 때는 전 정부 공무원들의 어떤 구태나 이런 것들이 좀 발현된 사건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미 해수부에서는
진상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하겠다고 하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자유한국당이 아주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습니다. 국정조사까지 갈 수 있는 사건이다. 또 뭐 네. 정권을 내놓아야 할 범죄다. 홍준표 대표는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맹공을 퍼붓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뭐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참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데요. 왜냐면은 네. 그동안 세월호 참사 관련된 진상규명을 앞장서서 막아왔던 분들이시거든요. 그리고 지금 2기 특조위를 건설할 그 사회적 참사법의 통과에 대해서 전혀 협조를 안 해주고 계신 상황이고요. 그래서 네. 제가 봤을 때는 본인들께서 하셨던 여러 가지 일들이라든지 또는 지금의 어떤 여러 상황들을 보시면 그런 말씀을 하시기 참 어려울 텐데 어떻게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과감하게 하시는가 이런 느낌입니다. 예. 네. 그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 참사 특별법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본회의에 상정이 됩니다. 네.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법안이잖아요. 네. 이 세월호 1기 특조위하고는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세월호 1기 특조위는 독립성과 중립성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운영 과정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정부의 간섭과 방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였고요. 네. 그래서 독립성이나 중립성을 높이고 독자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고요. 네. 조사 권한도 좀 더 강화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1기 특조위 때 부여됐었던 특별검사 요청 권한이나 이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한 형태로 가진 네.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이 본회의의 원안이 아니라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이 상정될 거라고 들었습니다. 네. 원안은 여당 3명, 야당 6명 추천으로 특조위를 구성하는 거였는데 네. 근데 법안 발의하신 뒤에 여야가 바뀌었잖아요. 네. 이거 특조위 구성 비율도 좀 수정이 된 겁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신속처리 안건 지정에 합의했던 당시 그 야당들, 그러니까 네. 국민의당이나 정의당하고는 같이 또 얘기를 해나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수정하는 작업을 오늘 새벽까지도 계속 하고 있어서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거의 잠을 못 자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완료가 안 됐군요. 네, 아직 완벽하게 마무리된 게 아닙니다. 예. 네. 오늘 마무리가 돼서 본회의 올라갈 수 있겠죠? 그렇게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예. 네. 그 자유한국당은 사회적 참사법에 반대하면서도 원안대로 또 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야당이 더 많이 추천하는 걸 선호하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했던 이유가 네. 자유한국당이 워낙 세월호 관련된 아무런 법도 통과시켜주지 않기 때문에 처리해주지 네. 않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의 어떤 관여 없이 본회의에 올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신속처리 안건 지정한 것이거든요. 네. 그 정도로 이제 뭐 방해가 굉장히 심했던 분들인데 지금에 와서는 본인들이 더 많은 숫자를 추천해서 이 2기 특조위를 구성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예. 네. 지금 보니까 특조위 활동 기한도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원하는 2년 기본에 1년 연장 가능이었는데요. 이 특조위 활동 기한은 어떻게 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세요? 1기 특조위를 거치면서 대략적으로 좀 확인됐던 게 생각보다 조사할 내용과 분량이 많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특조위는 진상 규명하는 작업을 할 뿐만 아니라 이후에 안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서 권고하는 역할,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점검하는 역할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네. 짧은 기간보다는 좀 긴 기간을 가지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고요. 네. 그래서 제가 냈던 원안은 사실은 3년이었습니다. 3년이 좀 안 된다 하더라도 충분한 기간은 보장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1기 특조위 이끌었던 이석태 위원장은 당시 정부와 여당의 방해가 상상을 초월했다면서 외압이 심했다는 걸 폭로했습니다. 네. 2기 특조위가 출범하면 위원장은 누가 맡게 됩니까? 지금 그 부분의 경우에는 위원들 간의 그 결정으로 위원장이 누가 될 것인지 결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선출하고 나서 그 위원들끼리 자율적으로 정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누가 당이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아직 결정이 되지 않은 부분이군요. 네네. 2기 특조위가 반드시 밝혀야 되는 부분은 뭐라고 보세요? 침몰 원인 관련돼서도 사실은 제대로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네. 관련된 형사재판에서 대법원까지도 침몰 원인은 잘 모르겠다. 검찰이 주장하는 내용을 다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말할 정도로 침몰 원인도 밝혀진 것이 없고요. 또 네. 구조 과정에서의 잘못에 대해서는 현장에 나와 있었던 1, 2, 3 정장만 지금 형사처벌을 받은 상태입니다. 네. 그 정도 제대로 조사가 안 된 것이죠. 그래서 지휘 라인의 문제들도 좀 진상규명 작업의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사회적 참사 특별법을 대표 발의하신 분으로서 오늘 본회의 통과가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수정안 만드는 작업만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끝나게 된다면은 네. 이미 이제 그러면 국내당은 동의를 하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통과는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네요. 아니 수정안 가 된다면. 수정안을 만드는 작업이 끝난다면 아직도 안 끝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군요.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가 문재인 호에 빨간불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이거 세월호 6월 발견 은폐에다가 전병헌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또 김관진 전 장관 석방 등을 이유로 들었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정말 위기라고 보시나요?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들 들어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사안들을 이제 보시고 이걸 뭐 하나로 연결해가지고 좀 판단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김관진 전 장관의 이제 석방의 경우에는, 저도 이 결정에, 찬성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법원의 독자적인 어떤 결정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어떻게 보면 다 지금 나눠서 봐야 될 사안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다 뭉뚱그려가지고, 말씀하신 판단에 대해서는 쉽게 좀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좀 무리가 있는 지적이라고 보시네요. 네. 그 얘기가 나온 김에 김관진 전 장관 석방 결정,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가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이제 김관진 전 장관의 경우에는 댓글 사건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네. 뭐 여러 가지 연예인 블랙리스트 작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관여했던 의혹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의혹에 어떻게 보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관여했는지를 밝혀줄 핵심적인 키맨이었던 것이죠. 네네. 이 구속이 적부심에서 이제 풀리면서 수사가 좀 원활하지 않아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어려워진 것 같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일정 정도 동의는 합니다. 그렇지만 네. 그것 말고도 김관진 장관의 진술 말고도 여러 가지 서면이라든지 이런 것도 나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좀 지켜봐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최근 공수처 설치 문제에 대해서 결국 민변 출신 검찰청을 하나 더 만들자는 건데 그걸 동의해줄 바보가 어딨냐 이렇게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변 사무차장 지내신 분으로서 어떻게 이 발언 받아들이셨습니까? 민변 출신 변호사를 공수처장에 앉힐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상상이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또 민변 출신 변호사들은 나쁜 사람들이냐라는 부분을 또 얘기해 드려야 될 텐데, 민변 변호사들이야말로 사서 고생하는 사람들이죠. 돈 벌이를 포기해가면서 약자들을 보호하고 또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들인데, 네.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공수처장이 될 수 있다면 정말 누구보다도 잘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상에서 나온 얘기로 보시는군요. 네. 네. 아니 확정된 것도 없고 지금 논의되는 것도 없는데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이시란 뜻입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세월호 6월 은폐 논란 또 사회적 참사법과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마 이제 그런 어떤 난감하고 편승한 네. 공무원들의 안이한 어떤 행정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지금 이낙연 총리, 김영춘 장관이 공식 사과를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한다는 말도 나옵니다. 대통령 사과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상황이 좀 진행되는 것을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봤을 때는 전 정부 공무원들의 어떤 구태나 이런 것들이 좀 발현된 사건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미 해수부에서는 진상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하겠다고 하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자유한국당이 아주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습니다. 국정조사까지 갈 수 있는 사건이다. 또 뭐 네. 정권을 내놓아야 할 범죄다. 홍준표 대표는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맹공을 퍼붓. 많은 분들이 대통령이 바뀌고 장관이 바뀌었지만 바뀐 게 없다거나 네. 이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그대로인 것 같다라는 비판을 좀 많이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과정에는 당연히 지켜야 될 법도 여러 가지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까지 이제 다 되는 것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 네. 그래도 장관한테는 인사권이 있으니까 조금 더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이제 그 미수습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제가 김영춘 장관하고 전에 얘기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김영춘 장관의 설명은 미수습자분들의 수습이 가장 시급하고 우선이기 때문에 네. 이 관련된 그 업무를 잘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기존에 해왔던 사람들을 함부로 교체하기가 좀 난감하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뼈 조각 하나라도 찾고 싶었던 마음을 정말 몰랐던 걸까요? 일부 공무원의 안이한 판단, 그리고 장관의 섣부른 판단이 부른 비극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죠. 마침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 참사법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는데요. 세월호 변호사로 불리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유골 발견을 닷새나 숨겼다는 소식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처음에는 뭐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라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네. 너무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져서 네. 현장 관계자들에게 유골 발견을 알리지 말라고 지시한 그 김현태 세월호 후속대책 추진단 부단장, 이 개인의 결정이었다고 보세요? 혹시 윗선의 지시도 있었을 거라고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 단장 부분에 여전히 남아있는 박근혜 전 정부 시절 구태 이런 것들을 좀 걷어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네. 그 말씀해 주신 대로 유골 발견을 숨긴 이 해수부 관계자들, 하필 유족들이 세월호 적폐 세력으로 지목했던 분들입니다. 네. 새 정부 출범 후에 인적 개편이 없었던 점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아시겠지만 2급 이하의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해서 신분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신분을 뭐 없앤다든지 뭐 이렇게 하려면은 당연히 법적인 어떤 또 여러 가지 요건들이 갖춰지고 또 절차에 따라야 되는 건데 네. 그렇게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것이고 또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하고는 이야기가 된 것으로 지금까지는 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얘기가 됐죠. 예. 그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도 지금 책임에서 자유롭진 않습니다. 그 뒤늦게 은폐 사실을 보고받고 공개를 지시했는데 이걸 끝까지 챙기지 않았거든요. 김 장관은 뭐 책임질 건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야당의 요구대로 사퇴까지도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관계를 보면은 보고를 받고 네. 바로 이제 적절한 조치를 진행하라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죠. 그리고 네네. 이렇게 이제 발견된 사실을 은폐하거나 한 상황 자체를 지시했다거나 네. 개입했다거나 한 것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이 상황만 가지고 사퇴를 얘기하는 것은 조금 좀 과하다는 느낌이고요. 네. 반면에 이러는 상황을 계기로